주sen천야 결국에는 같이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됩니다. 느낌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단지 무엇일까요? 정부의 규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투자 신념을 쭉 굳건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면 가슴 속에 굉장히 큰 꿈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림살이 나아지지. 자,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려면 카카오 올라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월척 없이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 기관들 순매수 금융투자 잡아주고 연기금 사모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자 보면요, 급락하는 네이버, 카카오,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요, 잠시의 어떤 쉬어가는 느낌. 그래서 쭈쭈에 대한 부분, 그렇죠. 바겐세일로 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좀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어떤 일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뭐 둘 중에 뭘 사야 되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그런 느낌. 자, 그래도 뭐 하여튼 카카오가 더 좋죠. 보면 네이버도 좋지만, 자, 국내 빈테크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에 성공을 했었던 점, 하지만 최근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면서 소상한, 우리 마음을 소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보면, 자 보면 증권가에서 플랫폼 규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돼. 그렇죠. 이 주시장에서 박앤세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측면이 발생을 하면, 주가에 있어서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박앤세일이지. 보면 그렇잖아 형들아. 쓰레기들이 단기 트랙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그 누름이 그리 오래 갈 부분은 아니다. 뭐 요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다만 매수 대상 전망은 두 기업이 엇갈린다. 뭐 특별히 엇갈릴 건 없고 뭐 또이또이합니다. 자 보면 주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큰 카카오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반면에 규제 측면에서 네이버가 안전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면 기술적인 매수세에 대한 유입,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트레비앙한 그런 어떤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증권가 플랫폼 규제는 과도한, 요것만 알면 돼. 보면 과도한, 우리가 뭔가 오버 떤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의 매도세는 외국인 애들이 오버 떨면서 매도를 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국내에서 이번 시작으로 규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시장에서 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상황은 아니고, 우려감만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더 긍정적인 느낌하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 뭘까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느리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이런 점 좀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물론 나도 쫄았지. 진짜 무서워요.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자, 한국은 중국만큼 정부 리스크가 크지 않고 미국과 흡사하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빅테크 규제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30% 60% 상승. 그러니까 지금 주둥이 한번 턴 것밖에 없고 결국엔 주가 올랐잖아. 보면 다른 데는 보면 형들아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보면 커피가 맛있네. 형들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빅테크 기업의 경우 검색과 광고, 쇼핑, 콘텐츠, 빅테크의 다양한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성장을 막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성장을 어떻게 막어 보면. 자, 빅테크만 놓고 보면 카카오가 내부보다 노출이 많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주가 더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잘 극복을 해서 극복에 대한 부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 보비요.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들 때를 잘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정말 어떤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투자지 보비요. 적극적인 어떤 적극성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모아가는 그런 어떤 우주의 기운이 오잖아. 10월에 카카오페이 상장한다면 연말에 주가 상승 여력도 크고 보면 카카오는 걷잡을 필요 없어 보면. 자,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도 오는 10월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 절차를 받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펀드팜의 대출 중개, 보험 다양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느낌하니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오버 떨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자, 주식 황소가 얘기했던 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 없다. 영원한 실수, 즉 군중의 실수가 있을 뿐. 군중의 심리. 공포가 왔을 때 좋은 기업을 공포 매도하면 가장 싸게 파는 게 되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야. 싸게 판다고 뭐 공포에서 막 팔으면 그러면 안 되지. 모아가는. 그래도 제가 좀 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6,481 이상을 주식쟁이로 살았는데 보면 그래도 좀 짬이 있어야 되는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옛날에 럼프 형은 바게세일맨이었죠. 럼프 형이 진짜 얼마나 주식시장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뭐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주식시장을 너무 괴롭혔었던 이런 어떤 월봉 보면 알지. 럼프 형이 럼프 형이 이때까지 있었죠. 럼프 형 바게세일이었잖아.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반등에 대한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론 뭐 미증시가 떴장해 좀 이렇게 좀 약간 1%도 넘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야 뭐 단순하지. 뭐 애플 쪽에서의 반독점 뭐 그런 부분이 또 부각됐는데, 자,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주봉에 대한 부분, 자, 20주선에서 하단선에서 저가에서 이러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주가의 슈팅가 눌려주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면서 주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17만 3천원의 슈팅, 그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주가의 하락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좀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그렇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